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정말 들쭉날쭉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푸틴은 지금 웃고 있었잖아요. 러시아산 원유가 웃돈 주고 파는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 푸틴이 도와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이 결국엔 나도 거래주의 외교를 하겠다 한다면 가격이 맞는다면은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워낙 지금 급한 것은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나서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다시 허용한 것을 검토하겠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카드는 접는 것이냐. 왜냐하면 러시아 원유에 금수 조치를 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그걸 사용했는데 그렇죠. 이란 사태가 급해지면서 그 카드를 포기한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러시아에 대해서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있겠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원유 수송의 20%, 5분의 1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네. 벌써 미국만 하더라도 배럴당 3.3달러 50센트였던 게 4달러로 2024년 수준입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은 물가고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 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에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푸틴까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요. 또 푸틴이 적극적으로 도와줄지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모스타바가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죠. 이란의 선택에 실망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면서 내부의 인물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내부의 인물을 낫다라고 보는 건지 글쎄요. 일단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본인이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이제 본인이 해야 될 것들도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저 지도자에 대한 2차 참수,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해서 기름 수출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의 명분이었던 핵시설 제거, 우라늄 확보, 이 세 가지를 그동안은 지금 애매하게 얘기를 해왔지만 이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내부 첫 번째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마 이란 대통령,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은 뒤바뀌어서 이제 강경파들한테 밀려서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했는데 이런 사람 정도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서 신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를 말한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깊은 데가 90m라요. 거기다가 원유 운반선 두세 척만 깔아앉히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아직 무기는 있는 거예요. 지뢰를 투하할 수도 있고 정 가까운 데서는 고속정 타고 나가서 RPG 같은 거 쏠 수도 있고 유조선이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맞으면 불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이란 들어가서 60% 농축 우라늄을 찾겠다 그러는데 그 미국이 이라크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점령하고도 못 찾아낸 게 대량 살상 무기 아닙니까? 저기에 감춰놓은 거 60kg를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저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예 장악해버리겠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거기가 그 지역의 특징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요.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을 해도. 이제 그 지형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갈퀴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약
5km 정도 폭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게 270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도는 지역을 이란 혁명수대기가 가만히 있다가 고정 관약으로 테러 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육상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로켓포로도 왜냐하면 공격이 이렇게 가능하다면서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급격한 커브를 튼다고 생각해 보면 270도를 갑자기 돈다면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큰 유조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해운 보험회사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태를 실제 전쟁 상황, 그러니까 해협 봉쇄 상태로 규정을 한다면 보험료 지급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침몰이 되더라도 그거는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는데 가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책임이 아니다 한다면은 이 유조선이나 수송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함부로 아무리 미국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안전항해가 된다 하더라도 네. 쉽사리 움직이기엔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고농축 우라늄 확보. 자, 미 육군 제82 공수 사단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 참수 작전에도 투입됐고 이번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도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전명이 허니베저 작전이다. 글쎄요. 이건 그럼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세계 최정예 부대인데 힘들까요? 참수작전도 무난하게 사실은 했잖아요. 그게 25kg짜리를 감추는 건데 네, 그 이란의 산악지대도 많거든요. 네, 산악지대 땅굴 속에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가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미국이 정보기관이 아무리 발달이 돼 있다 그래도 숨기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미국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알고 있겠죠. 이제까지 알았겠는데 그 이란 사람들이 그걸 그 자리에 놔두고 있겠습니까? 아하. 벌써 옮겼겠죠. 네. 어디다 옮기고 미로 같은 땅굴 속에다 옮겼는데 한 개 사단이 들어가서 20만이 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지키고 땅굴 파놓고 지키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뭐 괴멸시키거나 섬멸시키고 요거를 1만 명 정도가 되는 82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러운 중동 상황 때문에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도 필사의 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요, 중동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기 추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우리 정부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첫 번째 우리 국민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슬프고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파편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운전기사도 죽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도 오는데 경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3번이나 울렸대. 저기 구석에 숨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걸 4번 반복을 했어요. 이거 못 떠나면 어떡하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세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국제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를 넘어 장중 $120까지 위협했습니다. 중동 사태 전 $60대였는데 불과 열흘 사이 이렇게 폭등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산유국들이 잇따라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1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제유가 기준지표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 선을 뚫고 텍사스산 원유는 $119.48까지 찍었습니다. 배럴당 $100를 돌파한 건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영향이 큽니다. 한 외신은 최근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란 관련 유조선, 중국 소유로 알려진 벌크선 2척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감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호르무즈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고
이라크도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이달 말엔 배럴당 15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이 100달러 선을 조금 더 고공행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제 유가 급등에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비축유 방출이 필요 없다던 미국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전해져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유가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작은 대가라고 했지만 당장 이 여파는 우리 일상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1,900원까지 오른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동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주유소 입구부터 차량 10여 대가 도로 한 개 차로를 차지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휘발유를 리터당 1,769원에 파는 곳입니다. 지금 일부러 여기 찾아왔거든요. 단가가 싼 걸 알고 그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족여행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에 긴 줄이 늘어섰고 직진 차량에 유턴 차량까지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지나가려는 차량과 뒤엉키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유 대기줄에 직접 서봤습니다. 저희 취재차 앞에 차량 14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유기 앞까지 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차량이 몰리며 휘발유가 동난 이 주유소는 결국 오후 3시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휘발유 재운 거 없어요? 네, 재운 거 없어요. 기름 한 방울 넣지 못한 채 돌아간 차들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7원 올라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 되죠. 지나가다가 주유소 가격을 때 항상 봐요. 싼 데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생각났다가 30-40분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차라리 도는 게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 한 번에 수백 리터씩 경유를 넣어야 하는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경유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휘발유 값을 앞질렀습니다. 김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25톤 덤프트럭을 모는 김동수 씨. 최근 급등한 경유값에 걱정이 깊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름을 넣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유류비가 한 4-50만 원 정도가 많이 한 달로 따지면 150만 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 화물트럭은 하루에도 100에서 200리터씩 경유를 쓰는데 경유값이 열흘도 안 돼 리터당 200원 넘게 뛰면서 하루 유류비로 2만 원에서 4만 원씩 더 써야 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더 들어도 화물 운송 비용은 그대로다 보니 늘어난 유류비만큼 수입이 줄어듭니다. 매출은 그대로고 단가도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한숨을 쉬시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한 번 주유에 수백 리터를 채워야 하는 기사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운행할수록 손해가 커질 거라며 우려합니다. 탱크 용량이 400리터가 되는데 150 정도가 금액이 더 나옵니다. 운행하는 만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휘발유 값을 추월해버린 경유 가격은 오늘 오후 전국 주유소 기준 평균 1,92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중동 사태 이후 줄곧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마음도 초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해도 유독 변동성이 큰데 그 이유가 뭔지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8% 급락했다가 5.9% 내린 5,251.87에 장을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피 장세입니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지난 5거래일 동안 4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4일에 이어 오늘은 주가 지수가 8% 이상 급락해 주식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8%, SK하이닉스는 9%대까지 떨어지는 등 코스피 상승을 이끌던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은 4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하락장에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도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컸던 이유가 뭘까? 마침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자산도 다 팔고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두바이유 비중이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원유 급등과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경제적인 충격이 클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90원대를 찍으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중동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륙 직전까지 울려대는 공습 경보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는데요.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을 마주하고서야 안도했습니다. 노은수 기자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아부다비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늦은 밤 마중을 나온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두 딸을 얼싸안습니다. 할머니도 애타게 기다린 두 손녀를 품에 안고서야 졸였던 마음이 풀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파편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운전기사도 죽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도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경보 그거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3번이나 울렸어요. 3번이나 울렸대. 아부다비발 정부 전세기로 입국한 우리 교민과 관광객은 203명.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도 공습 경보는 계속 울렸습니다. 공항에서 테러 맞을까 봐 되게 무서웠어요. 2번, 3번인가 울렸거든요. 경보음이. 대피했다가 또 이제 경보음 이제 해제돼가지고 다시 또 나왔다가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왔어. 저기 구석에 숨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걸 4번 반복을 했어요. 아, 이거 못 떠나면 어떡하나. 정부는 성인 한 명당 140만 원을 항공권 값으로 치르는 조건으로 전세기 탑승 신청을 받았습니다. 폭격소리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여기 또 전세기도 있다 하고 그러니까 얼른 막 한 시간 만에 짐 대충 싸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나왔죠. 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전세기로 귀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단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1,400명가량 된다고 보고 전세기 추가 투입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영공이 폐쇄돼 하늘길이 막힌 이스라엘에선 우리 교민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십 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탈출합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김 위에 흰 밥을 펴서 김밥을 만듭니다. 만든 김밥은 용기에 담아 쌓아놓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오전 이스라엘을 2차로 탈출하는 우리 교민 40여 명이 이동 중에 먹을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동부까지 미니버스로 약 9시간을 달리는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비상식량으로 라면도 챙깁니다. 최근 예루살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새벽 5시 반 또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영공 폐쇄로 하늘길이 막혀 육로 피난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이 예루살렘 영공을 지나가니까 사이렌 언제 울릴까 막 이런 속에서 이제 계속 반복된 삶이에요. 지난 3일에도 이스라엘 교민 113명이 18시간 만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이스라엘 교민을 위해 이집트 한인회는 숙소와 음식을 준비 중입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느냐가 변수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하느라고 그냥 2시간 정도를 거의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600여 명. 하늘길이 안 열리면 상당수가 육로 탈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